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마음을 아주 깊이 울리는 시 한 편을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박성우 시인의 두꺼비라는 작품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아버지는 2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다. 어때요?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정말 애완동물로 두꺼비를 키우셨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여기에 뭔가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시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두꺼비의 정체가 대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시에서 말하는 두꺼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바로 평생 막노동을 하시면서 굳은 살이 박히고 우툴툴 거칠어진 아버지의 두 손, 이걸 비유한 표현인 거죠. 왜 두꺼비 등껍질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아버지의 손이랑 너무 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걸 알지만 어린 시절의 화자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에는 아버지가 자기보다 웬 정체 모를 두꺼비라는 녀석을 더 예뻐하고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당연히 서운하고 질투가 났겠죠. 바로 그 시샘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어린 화자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는 늘 해가 닿아져서 깜깜해져야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집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 두꺼비부터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지친 몸으로 늦은 저녁을 드시고 그대로 잠이 드시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나보다 저 두꺼비, 즉 자기 두 손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래서 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녀석을 시샘했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투정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은 저 존재에 대한 어린아이의 아주 솔직하고도 아픈 마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 화자가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잠든 아버지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저 밉고도 궁금했던 두꺼비를 드디어 살짝 만져보게 돼요. 바로 그 순간 모든 오해와 비밀이 한순간에 풀립니다. 그런데 시를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두꺼비를 만졌더니 독을 뿜어서 눈이 충혈되었다고 하거든요. 아니, 아버지 손을 만졌는데 무슨 독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독의 정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시의 핵심이에요. 이 독은요, 진짜 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직접 만져보니까 이게 얼마나 상하고 갈라지고 고된 세월을 보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거죠. 바로 그 눈물, 그 충격과 슬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독이라는 아주 강렬한 단어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그래서 화자는 이렇게 외쳐요.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아버지가 싫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걸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하죠.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평생을 힘들게 일해야만 하는 이 가혹한 현실이 너무나도 싫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절규인 겁니다. 시간은 훌쩍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잠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일터로 향하십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칠순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날이 새기도 전에 두꺼비를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평생 가족을 위해 짊어져야 했던 그 삶의 무게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려옵니다. 이 두 손을 자전거 손잡이에 올리고 나아가는 모습은요, 그냥 그 고단한 삶을 묵묵히 설아내는 아버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 때 새집 다오. 이 낡고 고단한 내 인생,
이 헌집을 다 줄 테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만큼은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삶, 바로 그 새 집을 다오.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이 동요 구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아버지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아름다우면서도 너무나 슬픈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꺼비 집을 짓고 겨울잠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여기서 두꺼비 집은 뭘까요? 네, 바로 아버지의 무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무덤을 직접 짓고 평생의 동반자이자 고통의 증거였던 그 두 손과 함께 아주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는 거죠. 평생 고생만 한 이 손을 이제라도 편히 쉬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이 손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죠.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다. 자연의 순리대로 봄이 오면 잔디는 다시 파릇파릇 돋아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잔디만 깨어났다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 봄에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다는 거죠. 이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서 아버지의 부재가 주는 그 슬픔과 상실감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의 가장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양손엔 우툴두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자, 여러분, 첫 문장이 뭐였죠? 두꺼비를 키우셨다였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살았었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시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거죠. 키웠다가 아니라 살았다고 표현하면서 그 거친 손이 단순히 노동의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시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시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풀어내고 있죠. 이런 시를 우리가 산문시라고 합니다. 둘째, 뭐니 해도 두꺼비라는 정말 기발하고 독창적인 비유가 이 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리고 셋째, 슬프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절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슬픔과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담담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를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낸 정말 멋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다 읽고 나니까 문득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생각하게 되네요. 어쩌면 우리 아버지의 거친 손에도 혹은 깊게 패인 주름 속에도 아버지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두꺼비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혹은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그분들만의 두꺼비는 또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